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조심하라는 그런 것들 있나요? 따로 뭐 뭐 조심하라니까 편의점 하지 말라 그러죠. 사실 자영업 자체가 추천해주고 싶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옥이니까. 본사 직원이랑 상담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윤 차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그 편의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신규 창업이요. 네네. CU 네, 거기서 네, 개발팀인가? 네, 개발 담당자. 네네. 개발 담당자께서 네, 여기에 저희 원래는 아버지 건물인데 CU 직영점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5년 전에도 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때는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못했었고 이제 차라리 직영할 바에 우리가 하자 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 해보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CU 거기서는 네, 지원금 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GS는 이제 만 원이랑 네, 이제 대에 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비율적인 면에서 뭘 선택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볼까요? CU를 먼저 볼까요? 만 원을 한 정도 돼요. 다 똑같은 선상에 넣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GS가 좀 되겠네요. 네, GS 우선 두 개는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네, 일시금을 많이 받느냐, 배분율을 높게 받느냐, 요 차이일 뿐이고요. 사장님이 네네네. 계산하시기에 외점포가 더 잘 될 것 같으면 배분을 올려 받는 게 나을 거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럼 일시지원금을 받는 게 좋을 거고, 그렇겠죠? 두 개가 근데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궁금한 거는 제가 할 곳이 대구인데 라고 약간 동성로 같은 개념의 또 술집이 약간 그런 약간 술집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어딘지 알아요? 네. 아, 700세대가 또 들어오고 옆쪽에 또 뒤쪽에 25년도 완공이고 네, 그렇죠. 네, 본사에서는 이제 당장 1, 2년을 보기보다는 이제 추후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옆 건물에 또 GS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평수가 좀 많이 작고 뭐 다 네. 알바 돌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도 잘 안 하셨던 것 같고 일매출이 한 11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토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배분율이랑 이런 지원금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네, 우선 근데 당장 지금 두 개 부른 거는 CU랑 GS랑 비교했을 때 차이 네. 많이 나니까 당연히 CU는 무시해도 될 정도죠. 5% 이상 차이 나는데 CU가 아무리 이익률이 좋다 그래도 그렇게는 못 따라오거든요. 아, 네, 아니면은 GS 이 정도 부르더라 CU 너도 얼마 부를래 이렇게 갈 수는 있고요. 그럼 그, CU 쪽에도 네. 올려주긴 하거든요. 일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얼마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고 이제 배분율을 높게 잡을지 지원금을 많이 받을지를 결국 판단하. 그러니까 예상 매출인 거죠. 네, 예상 매출을 얼마를 잡고 있는데요. 저는 한 200에서 230 GS에서 대충 계산한 결과 그 정도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 장사를 해봐야지 알게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던데 시우에. 이용상권이라겠죠. 네네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215로 잡을게요. 24시간 운영이에요. 네네. 제가 봤을 때 215로 잡았을 때 GS가 부를 수 있는 맥시멈이 예요. 네. 그러면은 불렀으면 나쁘진 않죠. 그러면 기준점 자체는 이제 GS에서도 하루 매출 일가에 따라 뭐 정해진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이제 걔들도 이제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고 이제 다 배분율이 편의점마다 그렇죠. 다. 회사도 인테리어랑 다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예, 투자를 하면 뭐 못해도 5천에서 1억 사이에 투자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회사도 그 점주니 점포를 오픈하게 되면 거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담당 직원이 배치가 되고 물류가 들어오고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등등 개발 비용들을 다 뭐 15,000개 점포로 나눌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예, 그러면 한 점포에서 최소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수익을 지금 계산했을 때 예상 매출 215로 잡았을 때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게 프로까지 같아요. 매출이 나왔으면은 더 불러도 되는데 신규 점포잖아요. 신규 점포면 매출이 안 네네. 나오는 점포잖아요. 예상 매출로 하니까. 네네. 그래서 불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 조건 자체는. 네네. 근데 여기서 우선에 점포가 네. 작아잖아요. 네네. 작으면 원래 또 플러스 뭐 한 3%에서 5%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이 만약에 월세를 내는 부분이면은 회사에서 나쁘지 않게 불렀어요. 괜찮게 불렀어요. 자가로 치면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점포라는 거 여기서 얘네들이 우선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나쁘게 부른 건 아니에요. CU는 좀 많이 못 부른 거죠. GS가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CU가 아마 더 부를 거예요. 아, 그 GS에서 이제 그렇게 말 듣고 이제 또 따로 CU에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이제 CU가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해가지고 GS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하고. 담당자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GS는 처음에 부를 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치 한 70%, 80%, 90%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은 물론 더 올려줄 수 있는데 네. 나는 그거 부족하다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GS는 스타일이. 근데 CU는 처음에만 한 30% 이렇게 불러요. 네네. 그리고 누가 뭐 불렀다 그러면 더 올려줄게, 더 올려줄게, 더 올려줄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운영적인 부분에선 네. 제가 듣기로는 처음 편의점 하는 거면 GS가 아무래도 더 용이성이라던가 이런 편리성이 좀 더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GS는 하나하나 자기 회사 스타일로 점주를 변화시켜요. 네. 매주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CU는 조금 프리하게 놔둬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대답해 주지만 하나하나 꼭 집어서 1번 길로 가세요, 2번 길로 가세요, 3번 길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게 GS가 좀 강하고 CU는 조금 자유롭고 뭐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마트24는 한 달에 160만 원만 넣어주면.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원래비가 160에다가 거기 부가세 또 별도거든요. 네. 그럼 176인 부분이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또 커피 머신을 나는 놓고 싶다 그러면은 커피 머신 추가 비용 뭐 10만 원, 오븐을 놓고 싶다 오븐 추가 비용 10만 원, 하이브리드 하고 아, 싶다 추가 비용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10만 원, 10만 원씩 10만 원씩 붙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기본 원가가 비싸요. 원가가 비싼데 거기다가 회사도 또 어느 정도 남겨 먹어야 되거든요. 물류비라는 아, 거를. 그래서 그 비싼 원가에다가 물류비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비싸죠. 그럼 마진율 자체가 다른 편의점보다는 적은. 그렇죠. 낮을 수밖에 없죠. 물론 아,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에서, 그러니까 CU에서 GS가 얼마 부르더라 하고 그 조건을 따져서 네. 들어간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다 뭐 이마트24도 불러보고 세븐일레븐도 불러보고 다 불러봐야죠. 그 GS에서 그 전화가 왔는데 부동산 그 근처에 또 이마트24가 그 근처에 들어오려고 뭐 부동산에 이렇게 여쭤봤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안 여쭤본데 사실 대구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전체가 다 물어봤지. 그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판단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제가 다닌 부동산만 해도 수백 곳은 되겠는데. 저도 사장님 그 영상을 많이 보고 그 창업 문의를 드린 건데, 네. 그 5년을 못 채웠을 때 위약금이랑 그런 것들은 이게 뭐 또 그 운영 기간에 따라 다른 건가요? 위약금이 시설 네. 위약금이 있고 영업 위약금이 있고 또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위약금이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건 일시지원금을 뭐 1억을 받았으면 일시지원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계약 기간을 못 채웠으면. 네. 그리고 시설 위약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들었다 그 시설이 네. 인테리어 집기에서 1억이 들었으면 그 남은 기간만큼 만약에 3년을 운영했으면 2년이 남았으면 4천만 원을 내야 되겠죠. 아, 그게 시설 위약금이고요. 그리고 영업 위약금은 회사가 벌어갈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갈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2년 이상 남았으면 6개월치, 1년 이상 남았으면 4개월치, 1년 미만 남았으면 2개월치. 네. 계약금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300을 계속 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 못하겠다고 문 닫게 되면은 그 3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6개월, 곱하기 4개월, 곱하기 2개월 해서 중도 해지할 때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영업이 안 되면은 사실 300도 안 되고 뭐 200, 100에 대해서 6개월치 주고 이런 거 부분이죠. 아, 그러면 이제 매출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렇죠. 매출에 따라 달라지죠. 그것도 계산할 때 내가 추가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줘야 돼요. 사장님이 뭐 10%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그 부분도 원래는 회사 건데 내가 추가 네.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위약금으로 포함해서 줘야 되니까 꽤 크겠죠. 그 금액도. 그 처음에 이제 딱 할 때는 자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좀 편의점이 한 네다섯 군데 있거든요. 편의점 주변에 이제 많은 곳보다는 독점하는 자리에 네. 하라고 많더라고요. 그 영상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왜냐하면은 편의점이라는 게 물론 좀 더 운영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다 네. 편의점 그냥 가까운 데 가잖아요. 뭐 사장님도 뭐 어디 편의점 갈 때 뭐 굳이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저 100m, 200m 더 떨어졌는데 거기 가진 않잖아요. 네네. 독점이면은 내 점포만 오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내가 매출이 잘 나오면 옆에 또 박히고 옆에 또 박히고 이러니까 아, 독점 상권을 하라는 거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그 조심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따로 뭐. 뭐 조심하라니까 편의점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거기가 지금 아버지 상가긴 한데 월세가 얼마나 돼요? 원래 편의점 하기 전 다음 세입자가 230까지는.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위험 네. 부담이 얼마나 있을지. 월세를 낸다는 가정하에 월세 몰래 들어와야 되니까 그쵸? 보니까 한 170, 165 정도까지는 거의 남는 거 제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런 것도 그러면 생각하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겠네. 내 점포가 뭐 마냥 그 사람이 200, 230 뭐 나온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더 네.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165 나왔을 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밑으로 나오면 사실 적자인 부분이고요. 아, 그러면 그 이제 인건비 24시간 다 돌리고 그렇죠. 돌린다는 진행하는 거예요? 가정하에 그렇죠. 아, 그럼 제가 이제 뭐 좀 네. 맡아서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은 또 따로 떨어지는 거고. 네, 추가로 더 근무를 서게 되면은 더 남는 거 부분이고요. 아, 그럼 그런 것도 또 일일이 다 따지고. 그렇죠. 뭐 장사 마냥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도전해 볼 만한 숫자기는 해요. 네. 또 뭐 어떤 거 궁금하신데요? 아, 그 카페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이 낫다고 해가지고. 조금은 변동성이 작으니까 조금은 더 안전하긴 하죠. 아, 카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서 나에게 특별한 베이커리라든지 특별한 무기가 없으면은 망하기 네네. 십상이니까요. 네. 인테리어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안정성에서는 카페보다는 편의점이 낫긴 하죠. 지금 창업 자체가 처음이세요? 카페 창업은 한번 해봤었고 그냥 조그맣게 그 봄봄했었고요. 안 좋게 돼가지고 네. 네, 정리하고 이제 편의점 기회 있어서. 뭐 말씀드린 수익은 아까 전에 그렇고 이제 계산 열심히 해보셔야죠. 카페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게 다르네요. 미리 있었던 그 편의점을 양도받아서 하는 거랑 네. 그 창업 편의점이랑. 근데 그 유튜브 봤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편의점을 굳이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자영업 자체가 추천해주고 싶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지옥이니까. 네, 본사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약간 대기업을 끼고 하는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신경이란 부분도 좀 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카페 할 때보다 약간 좀 그래도 이제 그런 코치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카페는 처음에 그거를 다 조리할 때까지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거의. 네네.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사실 저를 예를 들자면은 한 4, 5년 차 넘어서고부터는 저는 담당 직원이 오면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국. 다 적응하고 나면은 배울 것도 없고 반대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 뭐 신상품 도입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당장은 더 잘 알겠죠. 새로운 신상품 나오면. 마지막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막 편의점이 이렇게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담배권이라는 그 분쟁이 있잖아요. 몇 미터인가? 출입구로부터
도보상의 최단거리로 50m거든요. 횡단보도가 있고 이러면 횡단보도 따라가야 되고요. 하여튼 최단거리로 50m예요. 아, 그러니까 출입구를 일부러 내 점포에서 벗어나려고 반대쪽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또 담배권을 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분해권이라고 있어서 네, 그 내가 운영하는 영업 면적이 30평이 넘거나 네네. 아니면 건물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은 내부로 통로를 내면 또 낼 수 있어요. 뭐 그런 변칙적인 것들이 몇 군데 더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 매출이 한 110만 원 정도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본사에서는 그 창고를 하잖아요. 그 본사 생각하는 금액이랑 옆에 있던 편의점 매출이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이런 의문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우선에 얼마나 부풀렸는지 얼마를 더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 배를 뻥튀기 시킬 수는 없잖아요. 110인데 네네. 220으로 뻥튀기 시킬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최소 한 150, 160은 나온다고 생각할 거고 자기들 많이 나오면 한 230 나온다고 생각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여튼 뭐 얘네들도 제 보고할 때 자기가 계산했는 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네. 한 10%, 20%, 30% 뻥튀기 시켜서 회사에 보고를 해야지 네. 사장님한테 배분율 지원이라든지 일시 지원을 할 수 아,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터무니없이 지원 못해요. 사장님 매출이 예상 일매출이 150이면 그 정도 지원 못하죠. 지원금 자체가 보통 평균적으로는 따로 정해진 게 없나요? 지원금 평균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출 따라 다르고 마진 따라 다르고 평균 마진이 뭐 어떤 데는 안 나오면 20% 나오고 많이 나오면 50%도 나오니까요.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있나요? 지원이 안 해준 것도 많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하고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저도 처음 한 5년 동안은 다 기본 계약으로 했는데요. 아, 네, 한 15년 전, 14년 전 이때. 그 7대 3의 그렇죠. 다 그냥 기본 계약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 네. 그럼 나쁘지는 않은 조건. 근데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4,000원이 안 됐으니까요. 시급이. 그걸 저도 그게 판단이 안 서서 네. 얘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걸 보고 지원금을 해주는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니까 그냥 뭐 이게 요즘은 진짜 웬만한 분 아니면 기본 계약은 사실 잘 안 하시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네. 아, 그게 아닌지 아니까. 음, 그래도 기본 시작은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점주의 능력이겠죠. 한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니 막 그냥 막연하게 열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본사 직원이랑 상담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또 그런가요? 전 하지 말란 식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하여튼 계산은 잘 해보시고 미리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죠. 안 되는 경우도 판단해야 되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또 본사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데 굳이 안 할 그런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막상 또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그쵸, 그건 이렇게 언제나 그렇죠. 본사의 말만 믿고는 또 그냥 함부로 못 하겠네. 또 막, 뭐 해보셨으니 알잖아요. 네. 본봄에서 거기 1,000잔 팔릴 거라 그러는데 여니까 100잔 팔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그런 그 느낌이 강해가지고 네. 보는 그게 좀 다른가 싶어가지고 그게 대기업은 맞죠. 대기업은 맞는데 그 사람이 네.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대기업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는 지원금 이런 거 해서 인테리어 다 공짜라고 네. 해서 뭐 좋게 봤는데 또 알아보니까 그 배분율에서 다 이렇게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회사도 1억 투자했는데 최소한 1억 넘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막연하게 기회인가 싶기도 했어서 막 이렇게 막 들어보고 하니까 또 마음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GS는 나쁘지 않게는 부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올려받아요. 그럼 만약에 올릴 때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걔네들 부를 수 있는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만 더 해주면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 그러면 1% 주는 아, 거죠. 아, 근데 1% 차이가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진이 네.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1%면은 네. 보통 한 달에 10만 원이고 네. 60개월이니까 600만 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